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8개 분야 주요 시책 91개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제도와 시책이 개편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세혁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달라지는 8개 분야 중에서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것은 역시 일자리 경제 분야, 또 보건, 복지, 교육 분야일 텐데요. 먼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민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 삶, 시민의 삶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 있는 게 이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을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다 어떤 거 있는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첫 번째 이제 일자리 경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특히 부산시에서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의 어떤 판로 확대를 위해서요. 어떤 공공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동백통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장기화된 피해가 이제 크죠, 소상공인들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산무 플러스로 특별 자금에서 업체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급하는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도 8,220원에서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부산형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네. 기존에 13,341원에서 18,868원으로 이제 인상되는 거로 이제 지금 시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외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특히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인프라를 좀 지원하는 거로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부산이 이제 블록체인 특화 도시로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네. 이 블록체인 특화 벤처 컨벤션 흔히 이제 B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스페이스 요것도 이제 개소돼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이제 동백통은 기존에 동백전 이제 화폐 있잖아요. 네네. 지역 화폐인데 이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 기존의 동백전 화폐도 일종의 선불 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네. 이용하면은 결제 대금이 10%가 이제 캐시백 되는데요. 이번에 마치 동백통하고 같이 뭐 예컨대 배달 주문한다든가 하면은 5% 추가돼서 좀 약간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시책과 더불어서 이제 보건복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네. 이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무상으로 급식을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이제 11년이 됐는데 이제 비로소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창의력과 상상력을 좀 키우면서 부모와 함께 안심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이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이것도 46개소 정도가 이제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 작은 도서관 것도 5개 정도가 개소되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부마 민주 항쟁 관련자들이나 이외에 민주화 관련 운동자들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 위로금 뭐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5만 원과 더불어서 장제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100만 원 정도 네. 지급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또 생활 법률을 몰라서 고충 겪는 그런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시청사에 일단 무료 법률 상담하는 그런 어떤 공간도 마련해 줄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비록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은 아마 세세하게 시민들의 어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으로 도시교통 분야의 변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교통 분야는 시민들이 변화를 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죠? 예, 예컨대 2016년 말에 개통된 그 동해선 1단계 있죠. 네. 부전에서 이제 일광까지 그거에 이어서 이제 2단계로요. 일광에서 태화강 이제 울산입니다. 네. 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어떤 보다 확대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교통망이요.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이 이제는 일일 생활권, 그러니까 76분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로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이 어떤 하나의 어떤 생활권으로서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도시철도 부산대역이나 장전역 일원의 공유 모빌리티 이런 어떤 시범 지역을 이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나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 내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그런 운영 지구가 지정되는 거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출퇴근 시간들에 이제 보통 부산에
어떤 터널하고요, 어떤 대교가 있는데 네. 연속적으로 이제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거로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산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뭐 터널, 대교를 네네.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금액은 좀 비록 작지만은 뭐 200원씩 이제 할인되는데 그것도 쌓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겠죠. 되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유료 도로법에 따라 뭐 통행료 감면받은 지방 어떤 소형 차량은 이제 좀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수소 전기차라든가 예컨대 전기자동차 네. 이런 구매 시에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어떤 대수를 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예컨대 작년에 6,500대였었는데 올해는 10,000대까지 넘는 숫자로 확대되고 있고요. 수소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연 400대로 한 대당 약 3,450만 원 정도 규모였는데 네. 올해는 한 대당 금액이요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500대로 이제 증가되는 거로 이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저탄소 이런 것에 맞추는 어떤 교통 어떤 운행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대학 청년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가 부산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청년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학 청년 분야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사실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청년들이 좀 안심하고 좀 여러 가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건을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들을 위해서 약 30만 원 한도로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만큼 보태주는 형식으로 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전에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 약 30만에서 50만 원을 지불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하고요. 약간 소모적인 주식 투자하고 네.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자산 형성과 연계해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월소득 약 273만 원 이하라든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18세에서 34세 청년 4천여 명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부산시의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요. 머물 자리론이라 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아주 저리로 그러니까 연 1.5% 이자 이하로 해서 장기간 이렇게 4년 정도요.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부산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이제 어떤 ICT를 비롯한 어떤 첨단 관련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산학이라고 해서요. 네.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대학이 서로 연계돼 가지고 어떤 핵심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수한 어떤 물적 자원을 연결해서 지역 기업과 대학과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출산 보육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지난해 2022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게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은 출산지원금으로 2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요? 네네. 예,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데 출산율이 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속하거든요, 부산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계획에서 이제 시책이 마련됐는데 첫째 아이한테 200만 원 지급하는 일종의 첫 만남 이용권이 신설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요. 네. 또 0세에서 1세 아동에게는 24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이라는 거를 이제 출산지원금과 더불어서 이제 확대되는 거로 지금 지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특히 영아수당은요, 부산에서 이제 기존에 없던 그런 어떤 그렇죠. 정책으로 매달 25일에 30만 원의 상당의 지원금, 그러니까 현금과 바우처로 지원하는 거로 이제 최대한 2년 동안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부산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동들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어떤 시책에서 개편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복 지원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영아수당을 앞으로 이제 50만 원까지 이제 증액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던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금 지원금이라든가 둘째 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 원 지급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보육 교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네. 12개월 이하 영영아 불안 어떤 가정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부산형 영영아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학대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좀 그동안 약했었는데 이번에 좀 감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유치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단가 특히 저소득층 아동식 단가 그 급식 기준도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제 인상되면서 상당히 좀 어떤 퀄리티 측면에서 좀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또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책들을 좀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산이 좀 시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좀 흔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위생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커피라든가 이제 음료 이런 네. 것을 이제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이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요. 나중에 일회용 컵을 이제 매장에 돌려줄 때 그 지불한 것을 이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02년인가요? 처음 시행됐다가 네. 아주 회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불편 여러 가지 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2008년에 이제 이 제도가 이제 폐지됐다가요. 네. 이번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제도가 보완되면서 시행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그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가 이제 다시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최초 배출되었다가 네. 재활용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로 이제 판단이 되면요,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 불가 포장재가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포장재는 앞으로 이제 별도 표기가 돼가지고요, 이런 표기가 있으면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이제 폐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또 있네요. 예. 자, 부산은 관광도시인 만큼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변화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그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명소는 이제 해안과 낀 해안을 이제 옆에 두고서 걷는 갈매길이 이제 네.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갈매길이 이 기존에 700리 길이었었는데 이거를 도심 갈매길과 연결시켜 가지고 천리길을 좀 조성하겠다. 천리길. 그래서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요즘 이제 환경과 더불어서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에 또 올레길이 있는데 이것처럼 부산의 어떤 이 갈매길도 아주 관광객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문화가 담겨져 있는 스토리텔링을 좀 가미해가지고요. 제주 올레길을 넘어서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삼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리 갈매길이 이제 내년에 2023년에 조성되면은 네. 걸으면서 부산 곳곳의 명소를 이제 즐길 수 있는 어떤 관광 코스가 되고 뭐 관광 문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어떤 시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부터는요 15분 생활권 이 조성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갈매길 버스킹 공연장에서 버스킹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생의 어떤 재롱잔치라든가요, 뭐 대학생 창작공이나 마을 주민들의 어떤 활동, 뭐 이거 폭넓게 활용해 가지고요 열린 무대로서 이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좀 상당히 위축된 지역 네.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럼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 복지 이런 측면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일석이조의 어떤 다목적의 어떤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종대에 자동차 테마극장을 좀 새롭게 운영하고요. 또 3월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또 테마파크 등데 개장합니다. 하반기에는 뭐 센텀 마리나 광안대교, 뭐 수영대교를 연결하는 신개념 해안 관광 콘텐츠 이런 어떤 투어버스 수륙 양용 투어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범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 해결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어떤 수영강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네네. 도입이 실시되고요. 항해 구역을 이제 해상으로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면서 점차 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분야입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앞에도 다 중요한데요.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은요. 예전에 좀 약간 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도시로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거면 상당히 취약도시로 이제 됐는데 다행히 지난 2004년인가요? 국제 그 WHO에서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이 인증이 있는데 광역도시권으로서는 부산이 세계에서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19년에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의 의미는 그만큼 부산이 안전도시로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데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부산 시민 어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 금정구라든가 특히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그 전국 최초로 특히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 타운이 최초로 이것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좀 불안한 그런 어떤 여성이라든가 1인 가구들의 어떤 그런 어떤 안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네.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보험이요? 예,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네. 여기에 보험에 가입돼서 재난재해라든가 대중교통사고 또 이런 곳에서 다치거나 숨지면은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중대한 산업재해, 시민재해에 대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이 사업주 경영주의 안전보장 책임에 대한 의무가 한층 강화돼서요. 또 이제 16개 구군 방범 취약 지역에 지능형 CCTV가 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책으로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체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2022년 새해 부산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에 따른 변화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부산시정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시장이야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네. 특히 이왕에 이렇게 좋은 시책들을 이제 내놓았으니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시민들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헬로 비전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도가 되기도 하지만은 시에서도 좀 일반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좋은 특히 일자리 경제에 있어서는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한테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들이 자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계속 마련해주는 보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더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부산 시책에 대해서 한세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산 시책과 제도는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시책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올해도 유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